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시집하고 영 끊어버린 40대 여성입니다. 하마터면 애 아빠도 끊어버릴 뻔했는데 이 인간은 그래도 막판에 숙이고 들어온지라 봐주기로 했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말 그대로 저를 호구 취급하대요. 그래서 시집하고도 이사단이 났죠.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나 남편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둘이 하는 일도 전혀 달랐고 취미도 다르다 보니 얘기거리랄 것도 없고 그래서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싶대요. 그래도 주선자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대화를 주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더랍니다. 쑥맥 같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제가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때야 제가 그런 남편 속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숙제 하나 해결했다 하는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이후로 남편이 간간히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던가 밥은 먹었냐던가 뭐 별 시덥지 않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만 주고받은 지 1년쯤 되던 때 제가 회사 일로 좀 크게 마음을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남편이 백방으로 나서며 해결사를 자처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나아진 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두 팔 걷고 나서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네요. 2년 후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할 거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서 노후는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한 번의 대박을 노리며 이 사업 저 사업, 며느리로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소위 껄떡대기만 하셔서 제대로 돈을 벌어오신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공장도 다니셨다가 식당 일도 하시다가 지금은 지인들이 불러주면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렇게 당신 용돈벌이를 하시는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경우 총 4남매로 남편이 장남이었고 아래로 시동생 하나 어린 신우 둘이 있었는데 각자 번 돈에 얼마씩 각출하여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건 솔직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친정에서도 해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딱히 서운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남편이 모아둔 돈은 제가 모아둔 돈의 절반치밖에 되질 않았어요. 저는 대단한 차는 아니었어도 차도 한 대 있었지만 남편은 없었고 그런데 사실 연애 때는 남편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이야 반반 결혼이니 뭐니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남자가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해오는 분위기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마저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뭐 서로 다른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 것 따진다고 없는 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직장은 야근이 잦았기에 남편 직장에서 먼 곳에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위치를 선택하고 대신 집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라도 생기면 원룸에서 낳아 키울 순 없으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방두개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 예상보단 조금 일렀지만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애를 임신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한푼이 아쉬웠던 시기라 출산 직전까지 정말 꾸역꾸역 출근해서 일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얼마라도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관두라 하셨지만 친정부모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마당에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때려칠 수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이때도 시댁에서는 별말은 없으셨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크게 반대를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저를 반기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보태주지는 못한다. 장가 갔다고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지 마라 그러면 마누라 그러니까 저만 욕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만 몇 번이나 하셨네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첫 손주였는데 딱히 기뻐하시는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회사를 안 관두고 계속 다니겠다 하니까 그걸 좋아하셨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좋은 시부모님은 아니셨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네요. 솔직히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결혼하고 초반에 한 2, 3년 동안은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도 살폈답니다. 어떻게든 좋은 며느리 소리 듣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 들으시고 어깨 으쓱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시댁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첫손주라고 옷 한 벌 해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그렇고 신우들도 그렇고 속된 말로 입을 싹 닦대요. 저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자기들 생일이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기분도 많이 상했고 동시에 나름대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암만 잘해봤자 별 소용도 없구나. 내 남편 내 자식이나 잘 챙기고 친정 부모님한테나 잘하자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후로 시댁과는 가까울 것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한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애가 3살이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희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이민이 결정되어 폐원을 하게 되었다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학부모로부터 30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잠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 최소한 반년은 기다려야 한다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정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기도 했고 친정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때라 아이를 봐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어머님은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다곤 해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친정애미 두고 왜 당신한테 이러냐면서 친정애미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고 먹고 살자고 일하러 다니는 시애미한테는 시켜 먹어도 될 것 같냐는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시며 말해요. 정말이지 너무 서럽고 서운하대요. 제가 저 편하자고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 엄마가 만만해 보이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용돈도 매달 드리는 20만 원을 제외하곤 단돈 10,000원도 더 안 쓰더라며. 결혼 전엔 안 그랬다. 툭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러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랬다. 자기들 오빠가 저 때문에 그렇게 변했어도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참아준 건데 이제 애까지 맡기려고 드냐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이지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거절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도 나름 서운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린 신우들까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목에 핏대를 세우니 저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좀 고치라고 한마디 덧붙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튼 이때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란 생각에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의 끈이랄까? 그걸 끊어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관뒀고 이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흔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물건 떼다가 온라인에서 파는 게 막상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겠네 싶어서 무턱대고 뛰어들었죠. 다행히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어디 안 가는 걸 딸애도 알았는지 이후로는 한껏 얌전해져서 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 그러니까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었던 그해 두 신우 중 1살 많은 신우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어요. 어디 회사 다니는 남자라면서 신우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아주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인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저더러 따로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신우 시집 갈 때 얼마나 대줄 거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뭘 얼마나 대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맞이가 돼서는 동생 시집 가는데 한 푼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100만 원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머님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2천만 원만 내놓으라는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딨냐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직전에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사한 아파트에 대출이 없지 않냐면서 그거 담보 잡아 대출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황당한 걸 넘어서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 소리를 하시지 싶은 게. 그리고 불현듯 예전에 어머님이 제 부탁에 칼같이 거절하시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싫어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이때 남편하고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하면 어쩌냐며 저를 탓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내보이며 내가 이렇게 당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편을 드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남편이 말하길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면서. 아무튼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며 신우 결혼에는 100만 원도 안 해도 된다고 저를 어르고 달랬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저한테 너무하네요 전에 난리를 쳤지만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단돈 5만 원이라도 했냐고 따지고더니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어엿한 사회인이었고 저는 없는 형편에도 신우한테 명품 지갑 선물했었어요. 그런데 이달 초였습니다. 웬일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 혼수 때 크게 다툰 이후로 어머님과는 유난히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어머님의 연락이 반갑다기보다는 뜻밖의 일처럼 느껴지대요. 처음엔 받지 말까 하는 마음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는데 한편으론 내가 뭐 죄졌나 싶은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한바탕 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 물으니 일을 어쩌면 좋냐 하시면서 막내 신우 소식을 전하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막내 신우가 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벌써 소식을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걸 위로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하나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기만을 기다렸고요.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니까 자기가 막내 신우랑 통화를 해봤는데 막내 신우가 저희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동네에 유명한 병원도 있고 저희 부부가 있으니 좀 의지가 될 것 같다면서요. 전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막내 신우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평소에 연락을 한번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의지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가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 하더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 어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소리냐니까 막내 신우 형편의 집이라고 구해봤자 반지 하나 빌라 정도일 텐데 아픈 애더러 그런 데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냐면서 우리는 방도 하나 남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아픈 신우 병수발 들게 생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이야 하더니 저더러 당신이 형제자매가 없어서 그러나 본데 보통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신우가 와 있으면 저희 애도 봐줄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는데 아픈 신우가 솔직히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까놓고 말해서 저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신데 남편이 왜 이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며칠 동안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중에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한테 말 그대로 욕을 퍼부으셨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신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거 좀 옆에 끼고 챙겨주는 게 뭐가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러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어머님이 제가 애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네 친정애미는 뭐하냐 하며 막말을 퍼부으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뭐 하시는데
아픈 딸도 하나 못 거두신다는 거냐고. 어머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시길래 아픈 딸을 남의 손에 맡기시려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저더러 미쳤냐 돌았냐 하시면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시길래 제가 뭐 틀린 말했냐 했죠.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다시 남편 귀에 들어갔고 남편이 그날 밤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냐면서 저더러 네가 사람이냐 어쩌냐? 원수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할 때 당신 식구들은 누구 하나 나리에 걱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사람 있냐? 원래 인간관계가 오는 만큼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해준 게 있다고 당연한 듯 바라기를 하냐? 당신 식구들 너무 뻔뻔하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그간 쌓여있던 속마음 죄다 쏟아냈습니다. 막말로 이러다 수틀리면 갈라서면 되지. 남들도 이혼하고 잘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는 몰랐다더니 그러면 집이라도 좀 좋은 데 구하게 우리가 돈 좀 해주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때는 진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갔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뭐 3천이 어떻고 4천이 어떻고 하는데 진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눈이 돌아갔나 그래서 남편한테 돈만 해줬다간 보라고 이혼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진짜 너무한다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쥐어짜내더군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마냥 저더러 얘기 좀 하자더니 알겠답니다. 신우랑 같이 살자 소리는 이제 안 하겠대요. 다만 한 동네로 이사 온다는 것까진 자기도 못 말리니 그런 줄 알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동네로 이사 와서 들러붙고 그러면 그건 또 매번 제가 무슨 수로 거절하고 그러나 싶은 게 은큼한 시집 식구들이 나를 상대로 또 잔대가리를 굴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아이 학교가 멀어지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차로 통학을 시키면 시켰지 시집 식구들 손바닥에선 절대 놀아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네요. 그리고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이사 오고 3일째 되던 날 저희 아파트도 팔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한 동네 살면서 저녁 정도는 같이 먹자며 신우를 집으로 부른 상황이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 오늘 팔렸고 우리 언제까지 집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갈 준비해라. 남편하고 신우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가 남편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소리 지르고 저더러 너 이렇게 내 뒤통수 치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네 명의로 해준 줄 아냐며 악을 쓰길래 해주긴 누가 해주냐 아파트 사는데 네 돈보다 내가 번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하고 저도 악을 쓰고 신우는 신우대로 울고 짜고 그리고 이 일로 저는 정말 온 시집 식구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어머님은 남편더러 저 같은 거랑 이혼하라셨는데 정작 남편이 이혼만큼은 안 하겠다고 버티대요. 저도 애 때문에 이혼은 솔직히 엄두가 안 나면서도 남편이 하자고 들면 그냥 해버릴 작정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마시라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저 인간도 어지간히 마음이 복잡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중에 아픈 막내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마누라 하나 못 튀어잡냐며 아주 기어오르더라고요. 직장 생활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모아놨냐. 다른 집은 장남들이 동생들 결혼까지 시킨다는데 오빠는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위아래 없이 대들어대니까 남편도 자기가 이런 애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며 저랑 싸웠나 싶었나 봐요. 결국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시부모님이고 자기 남매들이고 다 관심 끄랍니다. 자기도 그냥 속 시끄러워 못 살겠다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우리나 잘 살자 그러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약 먹었나? 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다행이다 싶어요. 말이 쉬워 이혼이지. 정말 솔직히 이제 곧 사춘기일 딸한테 이혼한다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이건 뭐 막내 신우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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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제 나이 30대였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이후로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다 싶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개나리 피던 봄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연을 맺기로 했죠.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게 소위 모양 빠져 보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다들 제가 믿지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학벌이나 회사가 한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도 차이가 컸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딸은 아니었어도 노후 준비 짱짱하게 되어 계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괜찮다 해도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고 제가 30이 되던 해에는 생일 선물이라며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해주셨거든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까진 남편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진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는커녕 그달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편이 보태드리는 얼마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꾸려나가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친정에서도 까놓고 말해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결혼은 아니었네요. 친정어머니께선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란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고 평소엔 술을 입에도 안 대시는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술을 드시는 일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그땐 정말 제 눈에 뭐라도 씌었던 건지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남편과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오히려 그땐 반대하신 걸 미안해하게 되실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갖고 말이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현금 3천을, 저희 친정에서는 1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집이 있었기에 1억은 정말이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며 살다가 힘들면 그때그때 또 이야기해라 그러면 또 줄게 하셨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생색을 낸다거나 유세를 부리고 싶은 건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내놓으라 하는 1등 신부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타박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왜 예단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건지 그런 걸 흠잡으시며 저를 앞에 앉혀두고 싫은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그 1억이 막말로 당신 쓰라고 해주는 돈도 아니고 딸인 저 편하라고 주는 거 아니냐 하시며 그럼 그건 그거고 예단은 예단이지 하시면서 당신은 그래도 명품백 하나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대요. 물론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친정에 말을 전했다면 당연히 해드리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단을 해드리면 저도 예물을 받고 싶어질 것 같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 사정상 예물을 못 해주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할 때 이거저거 따지는 게 보기 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싫은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가방까지 사다 바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네요. 게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염려치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아주버님도 있지만 둘째인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하셨으니까 남편이 나서만 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기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보다 4살이 많은 아주버님은 남편이 표현하기를
집안의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대박 한 번이면 인생 역전이다 그 소리를 해대며 어디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격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 어느 회사도 1년 이상 진득하게 다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형님과도 사귄 지 2달 만에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께선 아주버님은 아픈 손가락, 남편은 유일한 희망모 그런 식으로 대하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둘째인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저 또한 그렇게 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 하니 분명 그렇게 대해주시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저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훔쳐간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은 얼굴색이 조금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반면 남편한테선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들 타지에서 고생이 많다. 먹을 건 잘 먹고 다니냐?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엄마들이 그러하듯 어머님도 당신 아들이니 좋아서 저러시겠지 하고는 어머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셨을 때 그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아들 온다며 이때도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해서 라던가 그런 말씀은 쏙 빼고 오로지 아들 온다고 해서 라고만 표현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서운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아들 온다고 해서 삼계탕을 끓였다 하셨는데 남편 밥그릇에는 닭고기가 아주 무슨 산처럼 쌓여있는 반면 제 거에는 시로라기처럼 얇게 찢어진 닭고기가 들어있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래 닭고기를 좋아해? 어머님이 오빠 건 엄청 신경 써주셨네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있는 말 한마디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 그릇 제 그릇 번갈아 한 번씩 보더니 어머님더러 왜 이렇게 푸셨어요 하고는 자기 고기를 저한테 골라서 덜어주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식탐 있냐면서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나요. 아무튼 뭐 이건 결혼 전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 말로는 집에 여자는 처음 데려갔던 거고 그러니 어머님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라나요. 그래서 저도 더는 왈가왈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좀 친해지면 달라지실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처음 1년은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덧도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회사에 있는 이런저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자리 보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낯뜨거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회사를 관두기로 했어요. 복직이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쯤에 하면 된다 싶었고 다니던 회사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곳은 아니더라도 친정아버지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곳 있었기에 이직하는 데는 별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당신은 첫째 손잡고 둘째 등에 업고 일을 다니셨다던가 요새 젊은 여자들은 야같다던가 뭐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싶은 소리만 골라서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서운하게 느꼈던 건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면서 혼자 벌어서 군식 구입을 2개나 챙기려면 고생스러워서 어쩌냐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군식구라는 건가 생각에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계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남편더러 내가 군식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너가 원래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확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면서 저더러 유세 좀 작작 떨라나요.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본 줄 알겠다며. 그래서 저도 어머님더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에 시집 온 줄 알겠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의기양양해지셔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아주 못됐느니 심보가 고약하니 어쩌니 막말을 퍼부으셨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신한 지 8개월 차 되던 때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님께서 웬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야 할 거 아니냐며 어머님을 통해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던 거죠. 워낙 싫은 소리도 안 하셨지만 좋은 소리도 안 해주시던 아버님이라서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라는 돈은 안 주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냐면서 애 낳고 다음 날이면 자리 털고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나가서 돈 벌고 그랬다고. 그리고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뭘 하시냐면서 이럴 때 딸 좀 챙겨주고 그러는 게 친정엄마가 할 일 아니냐 그러시더니 아버님께서 200만 원을 마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은 해봤냐 어쩌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감사 표시는 제가 따로 하겠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뭐 생각나는 묘수가 없으셨는지 정말 똥 씹은 표정을 하시고는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퇴소 3일 전부터 남편에게 집 좀 치워놔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이 연달아 야근을 하게 되면서 청소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청소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어머님이 배가 불렀다며 당신 아들이 외벌이를 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쓰냐며 어찌나 호통을 치셨는지 몰라요. 친정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시면서 당신이 치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치워주러 오신다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갓 태어난 저희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을지도 걱정이었고 엉망인 집안을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제 기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던 건지 자기가 어머님이랑 청소하는 동안 저는 애랑 안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소 당일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이튿날 오시겠다 연락을 해오셨고 당일에 갑자기 집 청소해줄 도우미분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만 대충 치우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럴 거면 저랑 애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냥 계획대로 도우미 불러서 청소하고 정리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지.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주시려다 이렇게 된 거겠지. 어머님이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이 아니셨어요. 남편이 낙지를 좋아한다고 낙지볶음을 해주시겠다나요. 메뉴 듣자마자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모유수유하고 있었는데 낙지볶음?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정말 요만큼도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도 안 된 부엌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손질하시겠다며 밀가루 어딨냐 뭐 어딨냐 계속해서 저를 찾으시는데 솔직히 애 보느라 정신도 없고 약간은 오기도 나서 부엌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밀가루 좀 찾아드려, 식용유 좀 찾아드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하는 일 없이 TV만 보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대뜸 거실로 나오셔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뭐 하는데 당신 아들을 종부리듯 하냐면서.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뭐가 어딨는지 다 아냐? 평소에 얼마나 부려먹는 거냐?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귀가 다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열받게 한 건 애 있는 데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국자를 낚아채곤 나가달라 했어요. 여기 낙지볶음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없다고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여기 내 집인데 내가 그런 소리도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고도 했어요. 억지 쓰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는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별의별 욕지거리를 퍼부으시더니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 지는 법이 없다며 그래서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짐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짐을 내가 왜 챙겨요 그러대요? 어머님이 너도 같이 가자고 저런 애랑 살지 말라고 뭐 한다고 저런 애를 먹여 살린다고 너 혼자 고생을 하냐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 떨어 자기가 가긴 어딜 가냐고, 그리고 뭘 먹여 살리냐,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일단 먼저 가시라고. 나중에 서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남편더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면서 무슨 대단히 서러운 일이라도 당하신 것 마냥 주저앉아 우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결국 남편에게 저는 더는 어머님하고 웃으면서 못 지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보고 지내겠다고 해도 난 괜찮다고. 하지만 나에게 더는 며느리 노릇을 기대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내 집에도 못 오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연락을 미리 주시든 안 주시든 집에 오시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는 앞으로 우리 애도 안 보여드릴 거라고 했네요. 갓 태어난 손녀 앞에서 엄마 욕을 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머님은 할머니 자격도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도 차마 어머님 편을 들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한숨만 내쉬더니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한테서 2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저더러 당신이 제 가면을 벗겼다며 진작에 제가 무서운 X인 걸 알았다. 지옥이 무섭지도 않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2번째 연락 때는 천륜을 끊어놨다면서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죽어서라도 저희 남편하고 당신 핏줄을 되찾아가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장만 했어요. 사실 그렇게 악에 바치신 게 처음 문자를 보내셨을 땐 제가 답장은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때는 아주 절레절레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서 속상해 미치겠다면서 말이죠. 이러니 형수도 어머님이라면 치를 떠나보다고. 참고로 저희 형님도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되는 건 없어요. 저는 남편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역할만 잘해준다면 바라는 것도 없고요. 막말로 이러다가 어머님이 또 제 인생에 불쑥 머리 들이밀고 아는 체를 하신다면 그땐 남편도 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당장은 뭐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걱정도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잘 사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덕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